동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여기에는 반박할 여지가 많습니다. 본래 지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학적인 이야기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물은 때때로 인간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는 일을 쉽게 해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매장의식. 매장의식이라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종교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고차원적인 힘을 믿게 된 것은 네안데르탈인 시대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야말로 장례식에 대해 믿을 만한 흔적이 남아있는 최초의 인류입니다. 신을 믿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코끼리에게도 이러한 것과 비슷한 매장의식이 있습니다. 야생 환경 속에서 코끼리는 늙고 약해진 동료들을 돌봅니다. 이것은 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럼 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한 개체가 코끼리들의 천국으로 떠나면 무리의 동료들은 우선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후 무덤을 파고 나무잎과 장가지로 그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무덤 근처에 머뭅니다. 종종 큰 소리를 내며 죽은 코끼리를 애도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코끼리는 자신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외로운 코끼리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지막 이별 과정을 거칩니다. 심지어는 코끼리가 자신들과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묻어주었다는 이야기마저 들려올 정도입니다. 또한 스리랑카 아누라다프라 마을 근처의 장물림에는 코끼리가 만든 묘지가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자들은 그런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와 체내 나침반.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철새의 체내에는 나침반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능력을 가진 것은 새뿐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란 바로 이동이 아니라 체내 나침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소머리가 없는 소떼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줄을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물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알아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때로 풀을 먹을 때에도 전원의 머리 방향은 똑같습니다. 연구를 통해 소나 다른 반추하는 동물에겐 북쪽이나 남쪽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느낄 수 있다는 밝혀졌습니다. 어느 기관 혹은 어느 부위가 이러한 능력 발휘에 관여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악어의 덫. 악어는 어떤 사냥감이라도 해치울 수 있는 위험한 육식동물입니다. 강인한 힘을 가지고 민첩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악어는 사냥감을 잡는 데 별다른 책략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영리한 포식자라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악어가 습격하는 사냥감 중에는 조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나 부주의하게 물가로 다가오는 포유류보다 새를 포획하는 것이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새는 날아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연구자들이 지적한 악어는 지적인 생물이라는 말에 걸맞게 그는 새 잡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둥지를 틀면 새들은 필사적으로 둥지에 적합한 막대기와 장가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악어는 그러한 막대기 조각을 모아 쌓아두고 그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새가 건축 자재를 발견하고 줍기 시작하면 악어가 기습을 감행합니다.
즉, 악어는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덫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의미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1년 중에서도 어느 특정 시기에 새들이 자주 둥지를 트는 장소만을 노리고 사냥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여러분은 담배를 피우시나요? 새삼스럽게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2020년에 지구상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약 13억 명이었다는 사실만 말해두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몸에 해로운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일까요? 10년 정도 전 말레이시아 동물원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물원 내 동물 사육 상황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문객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직원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고 그 결과 오랑우탄인 셜리가 담배 의존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흡연하는 손님의 담배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도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랑우탄이 니코틴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외에도 알려진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유인원만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로부터 조국 해방을 위해 싸운 폴란드의 안드레스 군에서는 곰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그 곰에겐 보이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전쟁 후 보이텍은 영국의 에든버러 동물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과거 함께 싸웠던 폴란드 전우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그에게 맛있는 간식과 담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보이텍은 그것을 능숙하게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뻔뻔한 수달. 비버가 매우 정교한 댐이나 굴을 만드는 것이 특기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수서 포유류인 수달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비버가 만들어 놓은 곳을 인간의 지정학적 용어로 말해 점령합니다. 종종 수달은 비버의 굴에서 조용히 함께 지내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버의 아이를 습격함으로써 부모인 비버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정말 말 그대로 더러운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버의 댐을 자신의 화장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만약 수달에게 지능이 있었다면 분명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제국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달의 습관이 한 독재자가 하는 짓과 똑 닮아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누굴 말하는지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달은 그 독재자와 달리 외형도 귀엽고 상반신을 벗고 동물의 등을 타는 짓도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눈 감아줄 수도 있겠죠? 종교를 가진 침팬지. 영상의 앞부분을 종교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다시 종교라는 화두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년 전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기니비사우에서 속이 비어있는 나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근처에 사는 침팬지들에게 일종의 신앙 대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종 원숭이가 돌을 가져와 명상하듯 잠시 멈추고는 소리를 지르며 돌을 나무 구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종교 의식을 연상시켰습니다. 라이베리아나 기니와 같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성스러운 나무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원숭이들이 비슷한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숭이가 자신의 곁을 떠난 친족을 조문하는 장례식의 일환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의식에 참가하는 것은 주로 어른 수컷이지만 암컷이나 어린이가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문화적 의미에서의 종교적 혹은 주술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프로그램된 동물의 본능이 오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세계에서는 종교 가설 역시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뱀의 카니발리즘. 마지막으로 뱀이 자신의 동료를 처치하는
회귀한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뱀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하는 것은 작은 동물이지만 그 중에는 다른 뱀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개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프 파일 스네이크는 맹독 퍼프 애도 등 먼 친척을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삼킨 뱀의 독에 대해서도 완벽한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연구자들은 다양한 뱀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싸우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즉, 얼핏 지능이 낮아 보이는 뱀도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진화 과정에서 획득한 적응 능력을 폭넓게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로 이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